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손채연입니다. 안녕. 학교 전공 수업에서 유튜브 제작 과제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가 과연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이 있을까? 라는 걸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1살의 나는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아나운서가 꿈이냐? 저한테 이 아나운서는 놀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뽀로로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을 이렇게 세우고 뉴스데스크로 만들어서 아나운서 놀이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용하셨던 그 교정 발음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KBS 대본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본집 가지고 놀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나 이거 굉장히 즐기고 있네? 적성을 살려서 진로를 설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아나운서를 꿈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본을 읽는 게 즐거워서 아나운서가 꿈이기도 했지만 아나운서는 앵무새처럼 그냥 대본을 읽는 직업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갈지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질이 필요한데 저에겐 과연 그 자질이 있을까요? 전 사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된다는 데이터가 저에겐 있어요. 제가 꿈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매주 연습한 것을 이제 올리는 이유는 내가 변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영상조차 없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잘하고 있겠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남겨놓는데, 꼭 여러분들도 꿈을 꾸신다면 자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처럼 연습 영상뿐만 아니라 일기장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 눈에 보일 수 있게 그런 걸 저장해 놓는 습관을 들인다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제가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신랄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외모와 이미지는 어떤가? 이 영상을 제출해야 하는 전공 수업의 교수님께서 피드백 시간에 질문으로 채연이의 외모나 이미지가 아나운서로서의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어서 이상하게 답변을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주 별로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저는 매우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감 있는 외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셀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후면으로 찍으면 눈도 더 답답해 보이고 확실하게 뜨려고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살집이 있는 편이라 좀 부하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갖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은 목소리와 리딩입니다. 전 사실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기 전부터 아나운서 같다, 아나운서처럼 말한다 라는 말은 들었었어요. 하지만 학원에서 이제는 기초적인 발성을 제대로 배웠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첫 번째, 비음기가 살짝 있다. 답답한 소리가 좀 가미가 되는 것 같고, 발성을 썼을 때는 비음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또 발성을 또 잘못 쓸 때는 퍼 올리는 습관이 있어요. 방방 뜨는 습관이 있어서 좀 차분하고 단단하면서도 답답한 소리는 갖고 있지 않고 또 발성은 또 챙기는 그런 부분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앞에처럼 제가 기술에 치우쳐서 정작 전달에는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말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전달인데 가끔 기술에 집착을 해서 그냥 내용을 후루루루루루루 안정감이 있다는 이유로 후루루루루루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듯 천천히 함께 호흡하는 리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말을 잘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전 굉장히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대본을 갖고
이제 실감나게 정감 있게 리딩을 이제 하고 그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말을 잘 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꺼내놓을 줄 알아야 하고 적재적소에 재치 있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배경 지식도 많지 않고 경험한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전공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빙빙 돌려서 예쁘게 포장을 하는데 그 알맹이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전공 수업에서도 보고서를 쓸 때 피드백을 받으면 뭐 말의 끝맺음이나 아니면 뭐 흐름이나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건 좋지만 너의 진짜 생각, 그 나아가서의 생각을 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서 그냥 리딩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정말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대본에만 집착하지 않고 좀 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경험들이나 배경 지식을 꺼내놓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배경 지식이나 경험도 채워줘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다채로운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 뭐든 건드려본 사람은 그게 어렵고 쉬운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스펙트럼을 넓히자. 네, 이 말을 듣고 제가 실행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한 것 외에서 뜻밖의 부분에서 나비 효과로 새로운 제가 탄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이제 머뭇거리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실행한 제 새로운 도전은 취미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는 취미란에 뭐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아나운서 대본 읽기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젠 그건 취미가 아니라 제 역량이고 전공이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펼쳐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 탐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경도, 게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가야금을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가야금 연주자가 꿈이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나서도 가야금을 배워보고 싶기는 했는데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돈도 있고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있고 미뤄두고 있었어요. 네, 뭐하러 뭐 친구들이랑 놀지 뭐 그런데 돈을 쓰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번 아나운서 말고 내가 빠져볼 수 있는 다른 분야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가야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물집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나중에 버스킹도 해보고 싶고 외국에 나가서 한국 문화도 알리고 싶다는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살의 나는 아나운서가 왜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아나운서만큼 욕심을 갖고 도전해보는 분야가 아직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갖는 분야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왜 너는 공부에 욕심이 없냐? 넌 왜 공부에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파고들지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유일하게 욕심을 갖는 분야가 이 아나운서라는 분야고 무대에 섰을 때 희열을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경험적으로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매력을 갖게 된 순간이라면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인실 병원에 가보면 TV가 딱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 밖에 그런 세상의 정보들을 방송으로 하여금 전달해주는 매개가 되는 아나운서 라는 점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매력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는 건 정말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게 참 어렵네요.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꺼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를 알아가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주절주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에 있는 저를 마주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나운서 관련해서 추천해주실 콘텐츠가 있다면 또는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